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슈퍼푸드라는 말 정말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막상 슈퍼푸드가 뭔가요? 하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슈퍼푸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왜 특히 좋은지,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를 천천히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천천히 편하게 따라오세요. 슈퍼푸드, 정확히 뭘까요? 많은 분들이 슈퍼푸드를 특별한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슈퍼푸드는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식재료입니다. 그럼 일반 식재료와 뭐가 다르냐고요? 슈퍼푸드는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영양소가 훨씬 풍부한 식품을 말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같은 좋은 영양소가 다른 식품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밥 한 공기와 귀리 한 공기를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둘 다 탄수화물을 주는 곡물이지만 귀리에는 식이섬유가 백미보다 10배 가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가죠. 이렇게 같은 양으로 더 큰 건강 효과를 볼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슈퍼푸드입니다. 슈퍼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마치 슈퍼맨처럼 평범한 식재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식품이라는 뜻이에요. 시니어에게 슈퍼푸드가 특히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슈퍼푸드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변화들을 좀 더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오래 가고요. 슈퍼푸드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들이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우리 몸의 경비병들에게 좋은 장비를 입혀주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로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슈퍼푸드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슈퍼푸드 중에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들이 많아요. 급격한 혈당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억력과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늘어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슈퍼푸드에 들어있는 오메가3 항산화 성분들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관절 건강에 최고입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시거나 무릎이 시큰거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슈퍼푸드들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식품들이 슈퍼푸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뜨는 슈퍼푸드 7가지에 대해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슈퍼푸드는 우리가 흔히 오트밀이라고 하는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단백질,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이 풍부해요. 통곡물이라 영양소가 통째로 들어있습니다. 귀리는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춰줍니다. 또한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당뇨 관리에 좋아요. 변비 예방에 탁월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귀리는 부드럽게 죽처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소화가 편하세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도 드시기 좋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슈퍼푸드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주요 영양소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또한 비타민 C, 비타민 K가 풍부하며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은 높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블루베리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눈 건강에 좋아요.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추는 데에도 좋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작고 부드러워서 먹기 편하고 달콤해서 약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치매 예방에 좋다고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거의 같으니까 부담 없이 드세요. 세 번째 슈퍼푸드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주요 영양소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철분, 망간, 비타민 B육가 들어있고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만성 염증을 줄여줍니다. 소화 기능을 도우며 심지어 항암 효과도 연구되고 있어요. 강황은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가루로 나온 제품을 음식에 조금씩 넣어 드시면 돼요. 카레의 주재료이기도 해서 카레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안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 즉 좋은 지방이 매우 풍부합니다. 칼륨이 바나나보다 많아요. 비타민 E 엽산,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아보카도를 많이 드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루테인 성분이 들어있어 눈 건강에 좋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버터처럼 부드러워서 빵에 발라 드시기 좋고 소화도 편해요. 좋은 지방이라 포만감이 있어서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심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슈퍼푸드는 렌틸콩입니다. 주요 영양소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고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분, 엽산, 마그네슘이 많고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렌틸콩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빈혈 예방에 좋아요. 변비 해소에도 탁월하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렌틸콩은 고기를 많이 못 드시는 분들께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다른 콩들과 달리 불리지 않아도 금방 익어서 조리가 간편해요. 소화도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여섯 번째 슈퍼푸드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의 주요 영양소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고 칼슘,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브로콜리는 뼈 건강에 좋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해독 작용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는 칼슘이 풍부해서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아요. 살짝만 데쳐도 맛있고 부드럽게 익혀서 드시면 소화도 편합니다. 냉동 브로콜리도 영양가가 좋으니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슈퍼푸드는 마늘입니다. 주요 영양소로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이 있습니다. 셀레늄, 망간, 비타민 B6가 풍부해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마늘을 드시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면역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며 항암 효과가 연구되고 있어요. 마늘은 한국 음식에 이미 많이 들어가는 재료라 익숙하시죠? 날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면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감기 예방에 정말 좋으니 환절기에 특히 챙겨 드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먹느냐예요. 아무리 좋은 식품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하나씩만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시간대별 간편 식단을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입니다. 귀리 우유죽. 첫 번째, 귀리 3-4스푼을 그릇에 담으세요. 두 번째, 우유나 두유를 부어서 전자레인지 2분. 세 번째, 블루베리 한 줌, 바나나 반 개 올리면 완성. 꿀 한 스푼 넣으면 더 맛있어요. 아보카도 토스트. 첫 번째, 식빵에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주세요. 두 번째, 소금 살짝, 올리브유 한 방울. 세 번째, 삶은 계란 하나 올리면 단백질까지 완벽. 점심 식사입니다. 렌틸콩 카레덮밥. 첫 번째, 시판 카레 가루에 렌틸콩 한 줌 넣고 끓이세요. 렌틸콩은 5분에서 10분이면 익습니다. 미리 불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밥 위에 얹으면 끝. 강황이 카레에 이미 들어있어서 일석이조예요. 브로콜리 덮밥. 첫 번째,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3분만 데치세요. 두 번째, 참기름, 간장, 깨소금으로 무쳐서 따뜻한 밥 위에 올리고 김 부숴서 얹으면 완성. 계란 후라이 하나 올리면 더욱 좋아요. 저녁 식사입니다. 마늘 소고기 볶음. 첫 번째, 소고기 조금과 마늘 4-5쪽을 함께 볶으세요. 마늘은 편으로 썰어주세요. 너무 곱게 안 다져도 돼요. 두 번째, 간장, 참기름으로 간하고. 세 번째, 상추나 깻잎에 싸드세요. 블루베리 요거트 보울. 첫 번째,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 두 번째, 귀리 2스푼 뿌리고. 세 번째, 견과류 약간 올리면 간단한 저녁 완성. 소화 부담이 없어서 저녁에 좋아요. 이번엔 불 없이 만드는 초간단 조리법입니다.
귀리 오버나잇? 전날 밤에 귀리를 우유에 담가 두세요. 냉장고에 하룻밤 두면 아침에 꺼내서 과일만 올리면 끝. 불 한번 안 켜고 완성. 아보카도 샐러드. 아보카도 반개 깍둑 썰기. 삶은 계란 1개.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 올리브유, 소금, 후추만 뿌리면 완성. 블루베리 스무디. 냉동 블루베리, 바나나, 우유에 넣고 믹서기에 돌리세요. 믹서기가 없으면 비닐봉지에 넣고 손으로 으깨세요. 생각보다 잘 섞여요. 빨대로 드시면 됩니다. 장보기 팁도 알려드릴게요. 귀리 고르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에 통귀리 또는 롤드오트라고 적힌 걸 고르세요.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밀봉이 잘 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다음은 블루베리 고르기입니다. 생 블루베리는 표면에 하얀 가루가 있는 게 신선해요. 냉동 제품도 영양가 똑같으니 부담 없이 선택하세요. 눌러봤을 때 너무 물렁하지 않은 게 좋아요. 그 다음 아보카도 고르기예요. 살짝 눌러봤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먹기 좋아요. 너무 말랑말랑하면 과숙된 거예요. 딱딱하면 실온에 2-3일 두세요. 다음은 강황 가루 고르기예요. 유기농 인증 제품이 좋아요. 색이 진한 노란색인 게 좋은 제품입니다. 소량 포장 제품을 사서 신선하게 드세요. 렌틸콩 고르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색, 녹색, 갈색 중 아무거나 괜찮아요. 알이 깨지지 않고 고른 게 좋아요. 밀봉 포장이 잘 된 제품을 고르세요. 이제 브로콜리 고르기예요. 꽃봉오리가 단단하고 빽빽한 게 신선해요. 줄기는 너무 굵지 않은 게 부드러워요. 색이 진한 녹색인 걸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마늘 고르기예요. 알이 꽉 찬 게 좋아요. 껍질이 벗겨진 건 피하세요. 싹이 나지 않은 게 신선합니다.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슈퍼푸드도 음식입니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천천히,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과다 섭취 시 주의할 점입니다. 귀리는 하루 한두 끼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할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블루베리는 하루 한 줌 약 50에서 8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할 수 있어요. 당분도 있으니 당뇨 있으시면 적당량만 드세요. 강황은 하루 1에서 2g, 티스푼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처음엔 음식에 살짝만 넣어보세요. 아보카도는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칼로리가 있으니 체중 관리 중이시면 양 조절하세요. 좋은 지방이지만 과하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렌틸콩은 한 끼에 밥 공기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드시면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브로콜리는 한 접시 약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날 것으로 많이 드시면 갑상선에 영향 줄 수 있어요. 꼭 익혀서 드세요. 마늘은 하루 2개에서 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 올 수 있어요. 빈속에 날 것으로 드시는 건 피하세요. 그 다음 지병이 있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경우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 블루베리, 귀리는 좋지만 양 조절이 필요해요. 과일은 당분이 있으니 혈당 체크하면서 드세요. 한 번에 많이보다는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아보카도는 칼륨이 많아서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렌틸콩도 단백질이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께 꼭 여쭤보세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 마늘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강황도 빈속에는 피하세요. 익혀서 소량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담석증이 있으신 분, 강황을 많이 드시면 담즙 분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 브로콜리를 날 것으로 많이 드시는 건 피하세요. 익혀서 적당량 드시는 건 괜찮아요. 다음으로 약물과의 상호작용 주의사항입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 마늘은 혈압을 낮출 수 있어서 같이 드시면 너무 낮아질 수 있어요. 담당 의사께 말씀드리고 드세요. 호아파린 등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 브로콜리의 비타민 K가 약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꾸준히 같은 양만큼 드시거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 강황이 혈당을 낮출 수 있어요. 함께 드시면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소화제, 제산제를 복용 중이신 분, 강황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처음 드시는 식품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새로 시도해보세요. 이상 반응이 있는지 지켜보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두드러기, 가려움, 입술이나 혀가 붓는 증상, 호흡 곤란, 심한 복통이나 설사. 가족 중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더 조심하세요. 특히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면 아보카도도 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 말씀드립니다. 슈퍼푸드는 약이 아닙니다.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식품이에요. 드시던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증상이 심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알려드릴게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 최근에 수술하신 분, 식단을 크게 바꾸실 때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이런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슈퍼푸드가 뭔지, 왜 좋은지,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이제 확실히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소개한 7가지 식품을 내일부터 당장 다 드셔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나씩만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에 귀리죽 한 그릇 드셔보시는 것, 점심에 브로콜리 한 접시 더 하시는 것, 간식으로 블루베리 몇 알 드셔보시는 것, 이런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식습관의 시작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슈퍼푸드를 드시면서도 평소에 드시던 약은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음식은 음식이고 치료는 치료예요.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